이제부터 이제 테슬라는 양이 좀 많아요. 주가가 뭐 다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직전 고점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차트는 아주 좋고요. 이제 게리 블랙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발표를 했어요.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야. 트럼프 자율주행 면허 확보를 위한 연방 절차가 간소화된다. 우리 다 뉴스 봤던 거고. 올 상반기에 모델 Q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짜리 소형차 출시가 나올 거면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나오면 모델 3에서 모델 Y가 나와서 시장을 확대를 했듯이 중소형 모델이 나올 때를 기대하고 있다. 주니퍼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게 매출 성장을 가속화시킬 거다. 지금까지는 주니퍼가 나올 것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좀 망설였겠지. 이제 주니퍼가 나왔으니까 매출이 확 늘어날 확률 요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 이상의 FS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다. 하나 이상. 뭐 중국의 지리 자동차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하기도 하고 벤츠나 뭐 BMW하고도 계약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그 전기차에다 꽂아주는 거야. 꽂아주면 월 구독료 99달러를 테슬라가 먹는 거지. 차는 안 만들고 자율주행 FSD만 판매를 하는 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요번. 근데 얘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너도나도 살려고 하겠지. 일반화된 비감독, 언슈퍼바이저,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올해. 2025년 후반에 맥코믹 재무장관의 2018년 보상 판결 뒤집기, 옵티머스 진전이 더욱 가시화되고 1000대를 이제 테슬라 시장에 올해 투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류 같은 걸 잡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내년까지 2026년까지 5만 대인가 뭐 10만 대까지 생산을 하고 2027년까지는 100만 대를 생산해서 다른 세계 다른 공장에 판매를 한다는 거잖아.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전혀 새로운 매출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면은 7,500달러 안 준다는 거 다 알잖아. 크레딧 폐지하는 거 다 알아. 다 아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25년 상반기에 모델 Q가 상반기에 나오는 게 지지부진 되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저걸 하는 거지. 가장 큰 게 로보택시 출시가 2026년으로 연기된다면 주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이거는 뭐 연기는 일시적인 조정이니까 오히려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가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조정 받으면 그냥 버티면 돼요. 어차피 로보택시가 지금 와서 안 나오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실적 기대치가 2020년 실적 기대치가 높은 이유가 모델 Q를 전제로 해서 그래. 모델 Q가 미뤄지면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을 수도 있어. 모델 Q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모델 Q가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중저가 차량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얘랑 모델 Q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PER이 128배로 또 너무 높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 높죠. 기대감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 모델 Q가 나오면 저절로 다 해결돼. 이 모델 Q가 나오면 80이나 70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매출이 확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모델 Q하고 관련이 많이 크다. 지금 가장 첫 번째가 주니퍼는 이미 출시를 했고 3월 달부터 딜리버리를 한다고 했고 모델 Q가 가장 관건이야. 지금 현재에서는. 얘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는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고 얘가 생각보다 지지부진 지연된다 그러면 출렁이면서 조정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감수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가끔 출렁일 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하면서 가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얘도. 브랜드 레버리지는 강력한 이게 전체 시장을 얘기합니다. TAM이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이론적으로 얻는 최대 시장 규모. 이게 TAM인데 최대 시장 규모 확장을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이게 오주본 효과라는 건데 오주본 효과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거나 예고했을 때 기존 제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 이게 가장 큰 게 그거야. 모델 Q를 언제 출시한다 그러면 기존에 판매하던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지. 왜 이 차를 기다릴 거니까. 그게 이제 이게 오주보닝인데 오주보닝 모델 3를 피하기 위해 생산 준비가 거의 완료될 때까지 이 차량을 발표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언제 나올지 뭐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요게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요것 때문에 증시가 약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CUV가 뭐냐면 SUV하고 승용차하고 중간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뭐지? 스포티지? 뭐 이런 거.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고 SUV보다는 조금 낮은 거. 투싼? 뭐 이런 거. 모델 Y가 이 CUV인데 CUV 카테고리도 약간 모델 Y를 발표한 그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출렁일 수도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출렁이면 그 뭐 흔들릴 필요 없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리 블랙이 몇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컬렉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2030년까지 이걸 올렸더라고요. 이걸 올려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좀 자세히 뜯어봤어요. 그냥 테슬라가 앞으로 지금 2024년 5년이고 2030년까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 추정치를 나온 거를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연간 판매량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이게 100만이면 1000만이지. 현재 2021년에 7,100만 대 정도 팔렸대요. 1년에 전체 자동차가 다. 작년에 8천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8,100만 대 팔릴 거고 2030년까지 9천만 대 정도 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전기차 판매량이 400만 대여서 지금 1,600만 대. 2025년에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이니까 1,600만 대.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전기차가 4,500만 대 정도 팔릴 거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9천만 대의 절반 정도의 전기차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2030년 되면 한 5, 60%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전기차 중에 테슬라의 점유율. 예전에 2021년에 2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올해는 이제 14% 정도 되나 봅니다. 전 세계 전기차를 만들어 막 팔고 있잖아요. 그 테슬라 차지하는 포지션이 올해는 13.4% 예상되는데 2030년 되면 18%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중저가형 차량을 저가형 차량을 만들어 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달 딜리버리 인도량이 작년에 이제 178만 9천 대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218만 7천 대인데 2030년에는 800만 대 정도로 약 4배가량 늘어날 예정인가 봅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요. 이제 평균 가격. ASP는 차량 평균 가격인데 2021년에는 한 5만 달러 정도 했나 봅니다. 2024년에는 4만 2천 달러가 평균 가격이었고 올해는 모델 Q가 나오면 줄어들겠죠. 전체 판매되는 테슬라의 평균 가격이에요. 3만 6천 달러 예상되고 그 다음에 2030년에는 3만 7천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27%요, 16%, 17%인데 나중에 2030년에는 한 20%로 늘어날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역시 한 18%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올해는 작년에 8%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12%, 나중에 18%까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본 지출 후 잉여 현금 흐름 FCF 자본 지출 후 잉여 현금 흐름이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이게 56억 달러였는데 6억 달러 올해 49억 달러 늘어날 거고 나중에는 464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올해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조정순이익이 76억 달러, 84억 달러, 그래서 134억 달러, 나중에 687억 달러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당 순이익, 조정 주당 순이익은 작년에 2.4달러였는데 2025년에 3.7달러, 17달러까지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걸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주당 순이익이.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딜리버리 숫자도 800만 대까지 판매할 예정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다 2030년까지 차량만 갖고 얘기한 거야.
뭐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차량만 갖고 한 건데 이 자체가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뭐 주가는 좀 많이 오르겠죠. 매출액도 한 4배 정도 오르고 막 그러고 영업이익률 뭐 주당 순이익률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여력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입니다. 게리 블랙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현재 주가가 이제 428달러였고 2025년 날짜가 1월 29일이죠. 1월 29일이 뭐예요? 실적 발표 날이야. 실적 발표를 추정해서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요 정도인데 매출액이 1162억 달러. 1162억 달러 매출액이 169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2030년 되면 매출액이 2846억 달러로 415조 원 정도 될 것 같은가 봅니다. 매출액이 올 때까지. 1월 29일 날 보면 이제 이 딜리버리 이런 얘기가 막 이 얘기를 막 분석 자료가 막 나올 거예요. 막 나올 거라서 지금 상황을 보면 1월 29일 실적 발표에서 과거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좋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좀 한 단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라갈 것 같다.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가 임박한 금지령 속에서 잠재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수하면 주가가 테슬라 주식을 수십억 달러씩 팔아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추정한다는 겁니다. 뭐 본인은 하겠다 말겠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둘째 주 실적 발표한 겁니다. 여기 둘째 주가 7,800대 정도 판매를 했나 봅니다. 다른 때보다는 좀 중간 빨강이 언제야? 작년 3분기보다는 낮고 작년 2분기보다는 높으네요. 작년 1분기보다도 높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뭐 둘째 주까지 나온 건데 이거 뭐 주간 단위로 뭐 열심히 봐봐야 별 의미 없고 요건 이제 분기 마지막 달에는 의미가 있어요. 3월달 마지막 달에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초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Y 리프레시가 나왔죠. 나오자마자 5만 대 주문이 막 몰려 들어왔다. 중국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모델 Y를 출시한 지 24시간 만에 5만 건 주문을 받았다. 배송은 3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모델 Y는 아직 유럽이나 북미에서 출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모델 Y가 미국에 출시가 좀 돼야 돼. 유럽에도 빨리 출시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모델 Y는 약간 베스트셀링카였는데 약간 식상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 나온 모델 Y는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됐고 편의상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도 뭐 그닥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훨씬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 업데이트된 디자인은 최근 모델 3 디자인 업데이트만큼 호평을 받지 못했고 사양과 기능 업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모델 3 업데이트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 업데이트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당수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이게 중국 내에서 이제 주문을 받고 있는데 빨리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문을 받으면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올해 1분기 또는 상반기 테슬라 매출액이 좀 딜리버리량이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버전인데 11.3일 대, 11.4일 대, 12.3일 대, 12.5일 대, 13.2일 대 초기 버전이 11.3에서 약 35마일 주행 후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다면 35마일당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다면 지금 13.2 버전이 나온 상황에서는 724마일 동안 운전에 개입 안 해도 된다는 거야. 24마일에 한번 운전에 개입하면 된다는 거지. 자율주행 성능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이건 뭐랑 가까워져요? 이제 언슈퍼바이저랑 가까워지는 거죠. 모 연구기금이 3분기에 테슬라를 정리를 했어요. 8,500만 달러를 전부 매각을 해서 바보 된 거지. 그 뒤로 100% 올랐으니까. 이 기금은 아예 반대표를 던졌고 예외적으로 높다고 그들이 유지 때문에 테슬라 지분이 지금 11억 달러가 넘었을 거다. 그래서 한 40%, 50% 정도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잃었고 유권자들에게 실패했다. 모건 스탠리 테슬라 목표 주가를 800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얘기에 주가가 그때 또 한 8%가 막 올라섰어요. 웰스파고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제시를 했어, 얼마 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고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올리면서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한 600에서 700달러 정도가 일반적인 얘기고, 불 케이스로는 한 1000달러, 심지어 1500달러를 부른 곳도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는 이제 한 800달러 부른 거지.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목표 가격을 800달러 강세 시나리오와 함께 기존 400달러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체화된 AI가 개정된 800달러 강세 시나리오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인다. 뭐 말 그대로 예상이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너도나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사는 사람들이 얘가 한 600달러, 700달러 되면 너도나도 막 사는 거야. 200달러 때 안 사시고 꼭 340달러, 550달러 사신 분들 많이 계셨듯이 똑같아. 또 지금도 안 사다가 얘가 500달러, 600달러 넘어가면 그때 막 사는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지. 웰스파고가 테슬라의 부정적인 목표 주가가 125달러인가 그래서 그러려면 70% 떨어져야 되는 거야. 테슬라가 오랜만에 8% 이상 급등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인 웰스파고가 주가 폭락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테슬라의 취약한 사업 펀더멘탈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125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웰스파고와 달리 테슬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모건 스탠리가 강세 시나리오에서 향후 8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을 내다봤다. 그건 테슬라 주가가 100% 가까이 올라갈 수준이다.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며 목표가를 515달러로 제시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며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모델 Q가 얼마나 빨리 출시가 될 것이냐. 이게 좀 테슬라 주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SD 라이선스. FSD 기술, 자율주행 그 기술을 판매하는 거야. 라이선스 판매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가장 큰 게임 체인저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올해 1000대를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시킨대잖아. 거기서 이제 버그를 잡고 나면 내년에 이제 5만 대까지, 5만 대, 10만 대까지, 그다음 2027년대는 100만 대까지 만들어 판대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테슬라 주가는 예상 불가능해. 얼마 갈지 알 수 없어, 사실은. 올해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년부터는 진짜 판매가 개시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알 수가 없어.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추정할 뿐이지 지나가 봐야 알아.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단지 우리는 생각하는 거는 많이 가냐 조금 덜 많이 가냐 뭐 이 차이인 거지. 전기차 늘어날 거고 옵티머스 로봇이 배치가 될 거니까 판매를 할 거니까. 요게 호그백, 요 호그백이 호그백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험난하고 꾸불꾸불한 산악도로 구간을 지칭하는데, 이 도로는 좁고 경사가 급하며 차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율주행 시스템이 성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는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고, 예를 들어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되고, 이 챌린지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자 없이 이런 복잡한 도로를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 이 사람들이 해봤더니만 놀랍다는 거지. 뭐 그 얘기입니다. 놀랍더라. 이게 유튜브였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해본 거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FSD는 다른 첨단 운전 보조 지원 시스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뭐 그런 걸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다른 자동차들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있겠죠. 우리나라 차량도 다 있습니다. 크루즈 시스템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FSD는 항상 앞서가고 있다. 그걸 시각화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나면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FSD는 제 개인 운전 기사입니다. 이것도 테슬라 주가가 언제 고점이에요? 그러면 거리의 절반이 테슬라가 다녀야 돼. 그때가 고점이야. 요건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좀 이게 자율주행 중인데요. 자율주행 중인데 여기 있는데 옆에 차가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야. 아, 옆으로 가면 되는구나. 지가 판단하고 따라가는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 같죠? FSD 슈퍼바이저는 인간의 자신감과 신경망 정확도 및 반응 시간을 결합한 것이다. 믿을 수 없어요. 대부분 인간 운전자는 FSD가 여기서 하는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 망설이다가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걸 보고 쌩 가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순서대로 여기 뭐가 있을까 모르고. 근데 얘는 이 차가 가네? 나도 가야지 고 따라간다는 겁니다.